자, 오랜만에 체크해보는 종목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는 10월 13일 날 코스닥이 하락을 하고 바닥을 쳤던 구간에 정확히 34,250원을 기록하면서 최저권을 형성했던 모습입니다. 당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했는데 특히 코스닥이 10월 13일 날 바닥을 찍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를 보여줬죠. 자, 이 흐름은 다중바닥세를 이어갔고 저점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상승 추세 속에 22평 하단 커버받고 결과론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지금 추세를 확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흐름이 조금 밍밍합니다. 왜냐면 자, 지금 이게 카카오 게임즈 차트고요. 이게 코스닥 차트인데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 딱히 특이할 게 없이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즉슨 해석하기에 따라서 시장 친화적인 기업이다. 시장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시장이 추가 하락이 나오는 건 이제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하락도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기대가 가능하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대로만 가서는 과연 이 고가를 언제 회복할 것인가, 주가가 얼만큼 언제 이걸 올라올 것인가 라는 그런 좀 답답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관련 이슈 체크해보고 대응법도 좀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종목명 카카오 게임즈 되겠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의 소개를 보시면 일상이 게임이 되는 세상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용어거든요. 관련해서 살짝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일단 그 전에 말씀을 드리면 시가총액 3조 6천억을 기록 중인 기업이고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다양한 사업들을 영위 중인 기업입니다. 카카오의 대표적인 계열 기업이고 원래는 카카오 게임즈가 그 남궁훈 대표인가요? 그 민머리 대표님께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카카오가 어떻게 됐나요? 사퇴를 하셨던 것 같죠? 사퇴를 하시게 되면서 지금 와 이렇게 많습니다. 카카오 그룹이 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문어발식 확장의 얘기를 듣는 건데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 현재 홍은택 대표가 맡고 있고 원래는 그 알머리 대표가 계세요. 그분의 비전을 제가 강의 내용을 좀 본 바가 있어가지고 관련 내용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얘기하셨던 비전에 어마어마한 부분이 좀 깔려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수많은 게임들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또 이슈가 됐던 작년 아닌가 올해인가 그런 게임을 한두 개 이제 발표하게 되면서 주가가 또 흥행하고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또 보여졌는데 게임을 자주 하지 않다 보니까 내용을 자세히는 조금 기억을 못합니다만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다음 플랫폼을 기반으로 PC 게임 또 모바일 사업을 영위 중이고 다양한 내용과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등이 지금 자회사로 해당이 되어 있는 기업이죠. 카카오는 사실상 한국의 문자를 모두 담당 중인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사업성이 있겠는가 했는데 문어발식 확장을 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사업성을 형성을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4천억 가까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4천억이면 10배 정도 멀티플을 부여했을 때 미래가치가 4조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더 큰 미래를 봤을 때는 거기에 20배 정도 멀티플을 구하게 되면 8조까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아직 성장 여력은 남아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보게 되면 이 비전이 좀 어마무시한데 무섭기까지 합니다. 자, 일상이 되는 게임이 일상이 되는 세상 이 내용이 있었고 여기 내용을 또 보시게 되면은 지금 블록체인 기반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카카오에서 어떤 비전을 발표를 했던 바가 있었냐? 게임을 통해서 VR, 안경을 쓰고 모든 생활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단순히 게임에서 그치거나 저희가 생각하는 실적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전망은 예를 들어서 은행을 가가지고 뭔가 결제를 하거나 물건을 사거나 하는 행동들 있죠. 이거를 VR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 안경 하나만 쓰고 고글 하나만 쓰고 그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마트를 가는 내 캐릭터가 마트를 갑니다.
마트를 가가지고 뭐 고등어를 사요. 고등어를 사면은 이게 게임과 연결이 돼가지고 실제 결제가 됩니다. 이런 시스템인 거죠. 결제가 되고 결국 이게 하루 정도 후에 혹은 뭐 그때 가면 더 빨리 올 수도 있겠지만 집에 도착을 해요. 장본기. 이런 시스템을 추가하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는 일상이 된다라는 이 용어가 굉장히 저는 그래서 무섭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VR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연계시키다 보면은 결국에는 모든 일상을 게임으로 집어넣겠다, VR로 집어넣겠다 라는 내용이 되므로 이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산업이고 또 이게 현실화되어가는 입장에서 얼마나 무서운가 라는 거를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거고, 뭐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겠죠. 저희가 돈을 쓰는 거는 정말 많은 곳에 돈을 쓰잖아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먹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가게를 가는데 저희가 치킨을 뭐 사러 가요. 치킨을 사러 가는데 치킨을 사러 가면 보통은 저희 몸이 가겠죠? 근데 몸이 가는 게 아니고 VR 컨텐츠가 간다는 겁니다. 가서 저희가 VR 안경을 쓰고 저희는 집에서 사장님 여기 뭐 통닭 한 마리요, 뭐 후라이드 한 마리요 이렇게 말을 하면 사장님이 저희를 보고 뭐 후라이드 한 마리시면 되겠어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뭐 무는 필요 없으세요? 콜라 하나 더 드릴까요?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대화가 되는 이 컨텐츠를 만든다 라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그 가치가 평가가 제대로 되기 시작한다면 어마무시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와 연계될 수 있는 건 나중에는 뭐 사람을 대신해서 움직이는 미니 로봇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로봇이 직접 치킨 가게 가가지고 사장님하고 대면을 하고 저희는 VR 안경을 쓰고 보면서 사장님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담소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되기 시작하고 여차하면은 이 로봇이 대신해가지고 은행을 가고 은행에서 예금 적금을 들고 대출을 받고 이걸 저희는 VR 안경만 쓰고 이런 세상까지 꿈꾸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다. 근데 이거는 장기적인 차원이니까 그냥 공유 정도만 일단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이어가야 되겠는가? 일단 시장 친화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지받고 있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고 일봉 22평 라인입니다. 이거 노란색이고 이탈 마감 시험 외로 그러지 않으면 가져가시고 부분 매수해서 더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요. 일단 제가 뭐 정보 전달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려본 건데 체크만 해주시면 좋겠고 대응 방법은 자유롭게 단기적으로 가시든 장기적으로 비전을 보고 뭐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을 들어가서 사업 보고서를 보고 또 길게 가시든 어쨌든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